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순천이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환영문에서 조속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업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500억 원을 투자하고 순천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유치에 기대를 걸었던 고흥군도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고흥군은 단조립장 대상지로 순천이 최종 선정된 것은 연관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부품 제조 시설을 고흥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성공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9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명확히 결론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은 여전한 구호로 남았습니다. 밝혀진 세월호의 진실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박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출항해 제주를 향하다 다음 날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숨졌습니다. 중고 선박으로 수입돼 증개축을 거친 세월호는 복원성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Her stability is not enough, and she probably they experienced during the voyage. They experienced already that if they changed course, ship was already. 평형수 없이는 스스로 직립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음에도 화물은 허술하게 고박된 채 빽빽히 실렸습니다. 안전하게 닫혀 있어야 할 수밀문들은 편의를 이유로 모두 열려 있었고 결국 침수와 침몰을 앞당겼습니다. 안전보다 이윤과 편의를 우선했던 총체적 부실이 만든 낮은 복원성이 결국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돌며 급격히 좌연으로 기울였던 시작점에 결정적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타장치 고장도 사고를 촉발한 원인으로 납득시킬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력설 역시 객관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세월호가 왜 갑자기 침몰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 차례 국가기구의 조사에도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풀지 못한 의문들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의 한계를 남기면서 상설 재난조사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 제2의 세월호와를 경계한 정쟁 속에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청춘들, 가족들의 생을 다하게 하고서도 왜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일 재난을 다루는 국내 첫 조사기구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다 강제 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왔지만 합의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매번 여야 인사들로 구성해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기존 재난처럼 검찰 중심의 조사 방식에 매몰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적 논리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윗선은 책임에서 면제됐고 구조적 원인은 잊혀졌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윗단계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이제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제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분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들이 혐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조사를 마치면서 재난 예방과 원인 조사,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벌어진 뒤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그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세월호 참사 9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믿음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논의는 더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 초 저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억 7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수 지역에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55곳에 어가당 5천만 원 한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과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구흥군이 지난 월동기에 발생한 꿀벌 피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구흥군에 따르면 월동기 이상기후로 꿀벌 1억 7천여 마리가 피해를 입어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흥군은 화분과 설탕 구입비 지원, 밀원 조성 사업에 14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 사업 입식 단가비 지원을 1군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249명을 배치했습니다. 전남 236개 보건기관에 221명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3개 지방의료원에 7명, 병원선과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정책 수행기관에도 9명이 배치됐습니다. 전남에 올해 신규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만료 인원 대비 의과는 35명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5명과 6명이 늘었습니다. 남도의 젖줄 섬진강을 따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호남이 함께 주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체육 행사로 3,000명이 넘게 참가했는데요. 4년 만에 열린 대회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 굽이굽이 감싸는 길 따라 지리산 절경을 감상하며 달리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완연한 봄 기운을 마시며 도로를 달립니다.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주는 물론이고 한번 멋있게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고. 저도 완주가 목표입니다. 생애 첫 마라톤에 도전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유모차까지 대동해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마라톤이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영호남 화합을 위해 광양시와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올해로 12회째를 맞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의 양림동은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와 근대 문화가 빠르게 퍼진 곳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면서 문화예술도 꽃피웠는데요. 이런 역사를 지닌 양림동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 안에 예술 작품이 놓였습니다. 파란 물이 담긴 각기 다른 수십 개의 유리병. 그곳에서 시작된 실이 커다란 원의 한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반대편 유리병들로 퍼져나갑니다. 실은 이어짐을,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더 진한 푸른빛, 더 강한 힘을 띠게 됩니다. 지난 2021년에 처음 개최된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올해 제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빈집과 빈 상점 등 7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치 미술과 회화, 미디어 아트 등 지역 작가 15명의 작품 약 30점을 전시했습니다. 양림동은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많고 해서 강주에서는 최고로 볼거리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개인 작업실 등 작가들의 공간 11곳도 공개해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업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뭔가 그 작가의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보는 거하고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작가들의 뭐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 행사로 지역 예술인들이 주관한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미술 행사라면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그 국제적인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호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양림동 미술관 거리 일대에서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안전사고 발생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 1,432개소를 대상으로 6월 16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행정기관 주도 안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관리 주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주민 안전점검 신청제와 점검 실명제, 안전신문고 활용 등 도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남도 공공배달앱 먹개비 매출이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주문 건수는 20만 건을 넘었고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최소 2억 6천만 원가량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매출 100억 원 달성을 위해 신규 회원 10,000원 할인과 5월 가정의 달 기념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설사 직원과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김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